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큰 폭우 피해를 안긴 올해 장마가 공식 종료됐습니다. 태풍 독수리의 영향을 받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을 북한까지 밀어올린 겁니다. 올해 장마 기간 평년과 비슷했지만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걸로 전망됩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퍼본 올해 장마가 물러갔습니다. 올해 장마 종료일은 제주 7월 25일, 중부와 남부는 26일로 평년 대비 남부는 2일 늦게, 중부는 예년과 비슷하게 장마가 끝났습니다. 태풍 독수리의 세력 지원을 받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을 북한까지 밀어올린 겁니다. 태풍은 북편향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로 인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도 북쪽 방향으로 더 확장할 가능성이 많다. 올해 장마 기간은 31일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비는 예년 장마철의 2배에 달하는 648mm가 쏟아졌습니다. 같은 기간으로는 역대 최다, 장마철 전체로도 세 번째로 많은 강수량입니다. 장마 기간 극단적인 폭우로 5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장마 구름이 물러간 자리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차지합니다. 찜통 더위를 만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본격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하는 겁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나타나며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륙에는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최근 8월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남은 여름에도 집중호우를 계속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기찻길에 뛰어든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KTX와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과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어떻게 선로에 들어갔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많은 지연 열차들이 구로역까지 늘어서 있어 정상적인 운행이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합실은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새벽 5시 반쯤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기찻길에 뛰어드는 사고가 일어나 열차 운행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부근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간 남성은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구로역 구간 급행열차 등이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 열차엔 승객 125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장을 수습하는 데만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선로 정리 등 후속 조치로 인해 다른 열차도 지연됐는데 KTX 일부 열차는 1시간 반 넘게 늦어져 여행객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영등포에서 청도로 가는 기차 달려갑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덥고 사람도 많은데 불편하기도 하고. 친구랑 여행 가려고 왔는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한 1시간 반은 넘은 것 같아요. 이번 사고로 KTX와 일반 열차 등 43대가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어떻게 선로에 들어갔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을 저지른 뒤 중국으로 밀항했던 조폭 행동대원이 2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폭 간 복수극으로 이른바 뉴월드 호텔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당시 큰 충격을 준 사건인데요. 검찰은 이 사건의 마지막 남은 공범인 행동대장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이른바 뉴월드 호텔 살인사건은 1994년 12월에 발생했습니다. 나주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서울 강남 한복판 호텔 앞에서 신양파 조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3년 전 영산파 두목이 피살된 것에 대한 보복이었는데 조폭 간 칼부림 사건은 당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영산파 조직원 중 10명은 붙잡혀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55살 서모 씨 등 2명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으로 밀항했던 서 씨는 지난해 돌연 자수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2016년 밀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2003년 가을경 중국으로 밀항한 이래 약 2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 도피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도 폐지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서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26일 밀항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또 살인 등 혐의로 55살 정동섭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정동섭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마지막 남은 공범으로 당시 영산파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역시 중국으로 밀항했던 정동섭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나자 2011년 국내로 입국해 투자회사 등을 운영하다 서 씨가 붙잡히자 잠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영산파의 도움을 받아 생수사업 등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동섭과 서 씨에게 도움을 준 영산파 조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내용의 SNS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연일 국내외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어민들과 직접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박성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외무성이 제작한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신할 것이라며 스탑 소문 피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외무성은 영어 버전에 이어 한국어, 중국어 홍보 영상도 이달 중 선보일 계획입니다. 같은 날 자민당 임원 모임에서도 국내외에 일본의 대응과 안전성을 정중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힌 기시다 총리는 이달 중 어민들과 직접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집권당인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스 간사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중국에 발끈하며 막불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中国にはですね、科学的根拠に基づいた議論を行うように強く求めたいと思います。実際にですね、中国において放出をされている処理水、この濃度がさらにですね、高いというのも事実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して。 간 사장은 이른바 당 사역으로 불리는 주요 직책으로 모테기 간 사장은 당내 주요 파벌인 모테기파를 이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성진입니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센강에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개막식이 열리고 이 에펠탑 앞에서는 비치발리볼 경기가 펼쳐지는 낭만 올림픽이 될 걸로 기대되는데요. 1년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 패럴림픽의 슬로건은 완전히 개방된 대회로 남녀 선수 균형을 절반씩 맞춘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열리는 하계올림픽은 내년 7월 26일 센강에서 최초의 야외 개막식으로 막을 올립니다. 각국 선수단이 탄 배가 센강의 물살을 가르며 입장하는 장관이 연출될 예정. Ça sera quelque chose que tout le monde va apprécier et va jamais oublier. C'est unique. 역사와 낭만의 도시인 만큼 경기장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랜드마크 에펠탑 앞에서는 비치 발리볼이,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승마와 근대 5종 경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가 메달을 노리는 태권도와 펜싱 경기는 샹젤리제 거리의 그랑팔레에서 열리고 효자 종목 양궁은 나폴레옹의 무덤 앵발리드 앞 잔디에 경기장이 마련됐습니다. 축구 경기는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의 홈구장을 포함해 니스와 보르도 등 7개 도시에서 치러집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 패럴림픽의 슬로건은 완전히 개방된 대회로
남녀 선수 균형을 절반씩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최대 화두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올림픽 참가 여부입니다. IOC는 선수들의 참가 가능성은 닿지 않으면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데 반대 여론도 큽니다. Donc évidemment, pour moi, soutenir les Ukrainiens, c'est aussi dire que les Russes, tant qu'il y aura la guerre, ne peuvent pas venir défiler sous leur bannière ou même sous une bannière neutre.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는 내년 5월 마르세유에 도착. 이후 몽생미셸과 베르사유 궁전 등을 거치며 타올라 올림픽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주희입니다.